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입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네온 데몬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결말까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소위 촌구석이라고 볼 수 있는 조지아에 살다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번쩍번쩍거리는 LA로 올라온 소녀 제시 엘르 패닝이 맡고 있죠. 그런 엘르 패닝은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성형이나 화장으로 꾸미지 않고도 묘하게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단숨에 탑 모델로 주목받게 됩니다. 여기서 엘르 패닝을 시샘하는 에비리라는 배우는 분노의 도로에서 봤던 기억이 나시죠? 엘르 패닝은 싸구려 모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모텔의 관리인은 세상을 구원하는 네오이자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수십 명을 죽이는 킬러였는데 농담이고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여기서 키아누 리브스는 정말 이 작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에 왜 출연한 건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점점 잘 나가는 엘르 패닝을 질투하던 동료 모델들은 악마 같은 그러니까 네온 데몬이겠죠? 악마 같은 피해 파티를 준비하고 엘르 패닝을 초대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녀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네?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그루누이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향수를 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줄거리의 다입니다. 진짜입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픈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30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2시간으로 늘린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감독입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픈이라는 이 감독은 호불호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시나리오나 연기가 아니라 영상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에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된다면 그분이 좀 정상이 아닌 셈인데 따라서 줄거리가 공감이 안 된다 또는 화려한 영상으로 텅 빈 주제의식을 감춘다 라는 식의 비평은 이 영화의 본질을 모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패션 모델계를 소재로 해서 텅 빈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만든 영화이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빈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 영화는 제대로 만든 영화인 셈이죠. 따라서 이 영화는 패션 모델이거나 패션 모델 출신의 배우들이 늘씬한 바디라인을 뽐내는 영화이고 한 컷 한 컷이 스틸컷으로 갤러리에 걸려도 될 만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는 소설이 아닌 영상 예술이니까 줄거리는 공감을 못해도 영상 자체로서 평가해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매우 전위적인 패션쇼를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즐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패션쇼는 좋은데 앞에 매우 전위적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극단적인 탐미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영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촬영 당시 극 중의 주인공과 똑같은 나이인 16살이었던 엘르 패닝의 순수한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 카메오로 출연하는 키아누 리브스 그 정도가 이 영화에서 눈에 띄는 다른 포인트들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호불호가 크게 나뉠 수 있는 영화이니까 다소 기괴하거나
소위 말해서 트윈픽스나 뭐 그런 류의 작품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보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매 순간 눈을 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 따라선 아니 뭔 영화를 이렇게 느리게 슬로우로 천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언제나 논쟁적인 감독인 니콜라스 윈딩 레프는 저도 리뷰했었던 정말 멋진 영화인 드라이브와 그리고 Only God Forgives 그리고 브론슨의 고백 등을 감독했었습니다. 드라이브는 정말 최고의 영화였었고 제64회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었죠. 그렇게 드라이브는 작품성과 대중성이 잘 조화된 작품이었지만 대부분의 관객이 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영화인 Only God Forgives를 거쳐 이 작품인 네온 데몬까지 오게 되면, 이 감독은 인간이란 동물을 관찰하는 차가운 피를 가진 외계인이거나 악마 혹은 정신병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니콜라스 윈딩 레프의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아무튼 정상은 아니어 보입니다. Only God Forgives에서 라이언 고슬링을 정주하는 그 판슬링감이었나요? 그 배우가 한국 영화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도 같은 직업으로 출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재미있는 연관성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Only God Forgives는 저로서도 참 다시 보기는 너무 힘든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난독증과 생맹인 이 감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독은 난독증과 생맹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본은 다소 부실하고 그리고 영상은 과도할 정도의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색이 비비드하게 올라와 있죠. 그런 화려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비드한 원색은 그나마 색 인지가 된다고 하니까 감독 자신의 눈으로 정상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굳이 일반인에게 맞추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의 과도한 색감은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비슷한 주제인 이 영화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영화는 일본 영화인 헬터 스켈터입니다. 원래 포토그래퍼로 유명한 감독인 나나가와 미카는 사쿠란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언제나 탐미적인 영상 언어를 가진 영화를 만들죠. 참고로 헬터 스켈터에서 볼만한 것은 사와지리 에리카의 누드를 볼 수 있다는 점과 토아테이, 그러니까 정동아의 뮤직비디오에서 봤었고 지드래곤과의 열애설이 있었던 미차하라 키코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몇 가지 이외에 연출력은 매력적인 작품이었던 사쿠란보다 많이 후퇴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냥 사와지리 에리카의 누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단독 리뷰를 할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지금 소개하는 네온 데몬과 비슷한 주제를 동서양의 탐미주의 감독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인 네온 데몬은 누구에게나 추천하긴 좀 힘든 영화입니다. 취향이 맞는 분에게만 추천할 수밖에 없는 영화이죠. 네온 데몬의 IMDb 평점은 6.1, 그리고 로튼 토마토는 59%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서비스 중인 곳은 티빙, 웨이브, 왓챠, 네이버 시리전, 그리고 U+ 모바일, BTV 등입니다. 이상 네온 데몬의 리뷰였습니다. 작자 미상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기왕이면 통장까지도 건강하게 풍성해서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작자 미상이었습니다.